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인류는 2000년 전부터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물론 벌들도 이 사실을 활용하는데 복잡한 방향 감각과 소통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음. 하지만 인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음.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했는데 다만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함. 그 뒤를 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쪽으로 이동할수록 별자리 높이가 달라진 점, 그리고 월식 때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이론을 지지함. 3세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이던 에라토스테네스는 이전 이론들을 바탕으로 지구의 둘레를 실제로 계산함. 그 방법은 꽤 간단했는데 여름 지점 정오 시에네라는 도시에 있는 우물에 햇빛이 곱게 들어오는 걸 알고 같은 시간 알렉산드리아에서 막대기를 세워 그림자의 각도를 재봤음. 그 결과는 약 7도, 즉 원의 150 정도였는데 두 도시 간 거리를 측정해 이 값을 곱하면 지구 둘레를 알 수 있게 됨. 근거리 측정 전문가인 베마티스트를 고용해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약 5000 스타디아라고 측정함. 당시 사용된 단위에 따라 오차가 있지만 정확도는 약 1% 내로 매우 우수했음. 흔히 중세 유럽은 과학을 억압한 암흑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음. 7세기 수도 승배라는 시간의 계산법이라는 책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내용을 담았고 카롤린거 제국 전역에 퍼졌음. 1300년대 단테의 신고에서도 지구는 구형으로 표현되며 이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음. 기독교권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학자들 역시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음. 역사학자 제프리 버튼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함. 기원전 3세기 이후 지식인 중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실 옛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음. 멀리서 배가 다가오면 아래쪽이 먼저 사라지고 돛대가 나중에 보이거든. 육지가 보일 때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바다가 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음. 2018년 시장조사기관 유고부의 설문에 따르면 84%는 항상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고 5%는 최근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응답했으며 2%는 원래 평평하다고 믿었지만 의심이 생겼다고 했고 또 다른 2%는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함. 나머지 7%는 잘 모르겠다고 같았음. 또 비슷한 설문을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약 72,000명이 참여함.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96%가 지구는 둥글다고 믿고 1%는 예전엔 둥글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1%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0%는 평평하다고 믿었지만 이젠 의심스럽다고 같았고 1%는 확신이 없다고 했음. 놀랍게도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 장난삼아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한다고 함. 별도 실시한 추가 설문에서 9%는 둥글다고 믿지만 온라인에서 일부러 평평하다고 말한다고 했고 2%는 실제로 평평하다고 믿고 온라인에서 이 주장을 펼친다고 답했음. 나머지 89%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함. 그렇다면 이런 현대적인 지구 평면설은 누가 시작했을까? 그 중심에 19세기 영국 런던의 사무엘 로버텀이 있었음. 그는 9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결국 지구가 평평하고 하늘에 있는 별과 태양도 아주 가깝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그의 주장은 당대 과학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말재주가 뛰어났고 논쟁에서 빠르게 대응하며 사람들을 설득함. 리즈 타임즈는 그에 대해 학문은 부족했지만 이론에는 능했고 상대를 말로 제압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평가했음. 근 강연으로 수익을 올리고 지구는 구가 아니라는 책도 출판함. 또 제테틱 협회를 세워 자신이 직접 검증한 사실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함. 근 가짜 의사 이름인 사무엘 벌리 박사라는 이름으로 기적의 약품과 장수 비법을 팔기도 했음. 그의 이론은 20세기 초에 잊혀졌지만 1956년 도버 출신 세뮤얼 션턴이 그의 책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음. 그리고 국제지구 평면 연구협회를 설립했는데 분하게도 이듬해인 1957년 인류는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올림. 위성은 전 세계 누구나 신호를 추적할 수 있었고 지구가 둥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음. 하지만 션턴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성이 평평한 지구 위를 돌고 있는 것이라 주장함. 지구 사진도 훈련받지 않은 눈을 속이기 쉬운 조작이라며 부정했음. 우주비행사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지구가 둥글다고 하자 그는 이건 대중을 속이려는 음모다라고 말함. 이 협회는 한때 3,000명까지 늘었지만 1972년에는 전 세계 100명 수준으로 줄었고 그해 션턴이 세상을 떠났음. 뒤를 이어 미국의 찰스 존슨이 미국판 국제지구 평면 협회를 만들었음. 그는 이 음모가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는데 심지어 모세, 콜럼버스, 루스벨트도 이 음모와 싸웠다고 말함. 하지만 모세가 그런 싸움을 했다는 증거는 없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지만 둘레를 오판했던 것이며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은 실제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음. 존슨은 이 모든 것이 종교를 없애려는 과학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 학자들도 대부분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의 협회는 최대 3,500명까지 성장했음. 하지만 1997년 본부 화재로 자료 일부가 소실했고 2001년 존슨이 사망하며 협회도 사실상 해체됐음. 그러나 2004년 인터넷의 등장으로 다니엘 션턴이 온라인 포럼을 만들며 평면 지구 이론을 부활시켰음. 2009년에는 위키 기반 웹사이트도 생겨남. 현재는 약 5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도 관련 페이지와 채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각과 경험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는 평평한 원반 모양이며 북극이 중심에 있고 가장자리는 거대한 얼음벽이 바다를 막고 있음. 그리고 이 얼음벽은 NASA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함. 또 유엔의 엠블럼이 자신들의 지구 모양과 닮았다는 걸 증거로 내세우기도 함. 이들은 항공기나 배가 지구를 도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극을 중심으로 원을 도는 것이라며 GPS나 자동항법 장치가 이를 감추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함. 그런데 연료 계산은 어떻게 맞추는 걸까? 이들은 그 점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음. 주야 현상에 대해서는 태양이 북극을 중심으로 원을 돌며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특정 지역만 비춘다고 설명함. 달의 위상 변화나 일시, 월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상업항공기 창문이 곡선이기 때문에 곡률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주장함. 다른 행성들이 둥글게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구는 행성이 아니라 중심에 고정된 천체이며 행성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다고 말함. 중력에 대해서는 지구가 끊임없이 위로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론적으로 이 경우 1년이면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는 특수상대성이론의 수식을 인용해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지구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차피 갈 수 없다고 말함. 일부는 지구는 눈덩이
덩덩이처럼 덮인 돔 형태라고 주장하며 그 안에 태양과 별이 있다고 믿음. 이 모든 주장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직접 시험하거나 계산하면 틀렸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믿고 있으며 때론 직접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함. 예를 들어 리무진 기사였던 마이크 유스는 약 8,000달러를 모아 수제 증기 로켓을 제작해 하늘로 올라가려 했음. 10년에 걸쳐 만든 로켓은 약 580m 상공까지 도달했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증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음. 단돈 16,000달러만 있어도 항공편을 타고 남극까지 가서 얼음벽을 확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계획은 없었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이들의 심리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인지 오류일지도 모름.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굳게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